숙봉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그 이슈죠. 이낙연, 황교안 두 분 전직 총리분들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여야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마 두 사람 사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지난주 동영상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명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문자가 옵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주가 일간이 경금이라 그런다. 그리고 대통령 사주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명리를 제가 강의한 지가 20년쯤 되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게 제 인기보다는 그동안에 저를 거쳐간 수많은 그 수강생들 분들이 아마 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명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강생들한테 항상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하고 똑같은 날에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사주가 똑같죠. 그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충 성인들 기준으로 약 8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있습니다. 같은 남자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겠느냐 이거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피다 보니까 명리를 강의하시는 분들도 조차도 이 사람이 대통령 사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겁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일에 황교안 전 총리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럼 이분하고 한 날씨에 태어난 사람이 100명쯤 되는데, 그분들 다 대통령 사주인데 뭘 한단 말입니까? 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리를 현대화시키고 이걸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니까 이분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객관적으로. 이런 시각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분들 명식을 보니까 태어난 날에 일간이 똑같아요. 자, 이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과연 그 프로필에 나오는 그 생년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검증 방식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키백과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음력 표기가 된 분들만 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위키백과 들어가셔가지고 이분들 명식을 보면은, 생년을 보면은 음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력 기준으로 올려봤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태어난 날의 특성이 똑같으니까 이분의 기본적 성향은 두 분이 비슷합니다. 설명드리자면은, 이 병화라는 특성은, 이 병화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 빛이나 불꽃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청년기의 남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자를 가지고, 병화죠.
병자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성격이 직선적입니다. 말을 돌려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청년의 열정이죠. 그 다음에 빛은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우리는 사회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같은 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술토, 양토라 그러는데 글자는 달라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심리 분석하는 십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넣어보면은 두 분 다 식신이에요. 식신. 이 식신의 특성은 한 가지를 하면은 실정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재능도 있는 분이 많고, 전문가 사주라고 그러죠. 하나를 잡으면 꾸준히 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안전자리인데요. 안전자리인데, 이게 두 분이 남자분이니까 남자분들한테는 배우자궁이 되는데요. 아마 혹시 이 두 분을 동시에 아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배우자를 택할 때 자기가 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들은 내가 배우자를 딸처럼 사랑하고 귀여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자리에 식신이 있는 남자분들의 배우자를 보면은 이목구비가 번듯합니다. 그래서 인물을 최우선으로 찾습니다. 이쁜 여자를 남자들이 다 좋아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결혼의 첫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식신이 있는 분들은 아내가 다 이쁩니다. 인물이 번듯합니다. 인물 우선 보니까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분이 이제 황교안, 이낙연 전 총리고요. 이분이 황교안 전 총리인데 이 두 분이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신자와 여기 유자는 글자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고 정밀합니다. 그게 뭐든지 정확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죠. 리더하는 데 필요하죠. 그 부분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똑같은 분이 또 하나 있네요.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요 글자와 요 글자가 글자는 다르지만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걸 우리는 이제 아까 저 부분을 정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정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이분들은 이제 남들이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또 올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살아가거나 내가 행동하기 필요하다면은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수용 태도가 긍정적이다. 이런 점도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두 분이. 그럼 다른 점은 여기만 지금 제가 실을 빼놨는데요. 다른 점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여기도 이제 화가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걸 우리는 비견이라 그러고 이걸 급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외모에 보기는 우리 황교안 전 총리는 얌전하게 보이지만은 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름에 태어났는 화기 때문에 상당히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는 막 드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당황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히 강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점은 또 강점이죠. 여기는 이제 이분은 이낙연 총리는 현재 신을 빼고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냐면은, 요거는 이게 급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시 모르니까. 요 급제가 있는 분들은, 경쟁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은 타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뭐냐면은, 경쟁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두고 보자는 겁니다. 그 경쟁심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바로 치지 않게 해서 막, 밀고 나가는 경쟁심. 그건 우리가 전문용어로 상관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승부욕이죠. 여기서 경쟁심이라는 것은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섰다가 힘을 축적해서 밀고 나가는 특성이 급제인데요. 그런 경쟁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가다가 안 되면 한 발 물러서는 성향이 있습니다. 타입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신에서 그런 게 없다면은, 오시 같은 게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이제 여기 1까지만 본다면은 이분은 그런 게 없죠.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럼 그 전체 맛은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분은 이제 여기를 우리는 뭐를 저는 이제 사회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친구 동료 간의 어떤 신뢰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뭐냐면은 신뢰를 보냅니다. 여기가 이제 비견이나 급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친구들한테 의리나 신뢰를 상당히 중요시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보내고 그렇게 교류를 단단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그 대인관계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친한 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머리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이분은 이제 즐거움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상관의 특성인데, 원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관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미, 자아실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는,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게 아마 이분은 핵심이죠. 사회생활 하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은 제가 이제 표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방식.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흔히 말투라는 얘기를 하죠. 그 여기는 이제 신금이라고 하죠. 이걸 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분은 이제 저는 이제 신금을 설명할 때 차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차돌은 어떻습니까? 딱딱딱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뭐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또박. 전달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내 의사를.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상대한테 싫은 얘기를 잘 못하게 되죠. 정인이니까. 근데 을목이니까 뭐냐면은, 을목은 여기 을인데요. 저는 실속형이라고 설명을 하죠. 실속형은 뭡니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그지? 맞서다가 한 방 맞을 것 같으면 잔디에 비유하니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나무들은 그냥 막 부딪히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갑이라는 글자들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을이라는 글자는 제가 잔디에 비유를 하는데, 잔디는 바람이 불면 뭐죠? 맞서지 않고 누워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끝나고 나면 다시 딱 서죠. 아주 실속적이에요. 괜히 맞서다가 부러지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연성은 있는데, 얘기를 할 때 유연성은 있는데 전달력은 좀 떨어진다. 여기는 이제 그런 유연성은 내가 할 얘기를 돌려간다기나 비켜가지를 원하고 다소 뭐죠? 자기 할 얘기를 전달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는 대신에 전달력은 확실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아까 연구탐구형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달라요. 그러면 집중을 한다, 이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집중을 하냐면은, 이분은 안에 있는 목이 안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기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것. 그지?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병진일주라고 그러는데요. 병진일주의 특성은 뭐냐면은, 뭔가 하나를 쭉 집중하는 게 뭐냐면, 선비 같은 형이다. 예? 선비 같은 형이다. 그래서 명분과, 그지? 내가 체면, 그런 게 있는 부분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고, 이분은 여기에 뭐냐면은, 요게 신자가 이분한테는 역시 재성에 해당되는데, 정밀하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주 집중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문가적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또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연월 1에서 드러나는 중에서 이분은 식상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그러면 뭐냐면 이게 2개 있으면은 일단은 여기도 뭐 이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있을지 모르면 당연히 여기 있으면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이분은 깊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넓이도 공부하는 형이다. 공부로 치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보면은 깊이만 공부하는 형이다. 그랬을 때 이분은 상당히 이제 깊은 것은 있지만은 넓게 다양하게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물론 여기 일단은 역다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떨어져도 깊이, 그럼 깊이는 여기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넓이 부분에 좀 나은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 2개를 같이 가진 분들은 상당히 언변이 뛰어납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점은 또 논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논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언변에서 갖고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살아간 과정도 보면은 이분은 주로 이제 2분 다 서울대학 출신이죠. 전문적인 일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는 기자 출신입니다. 정치도 오래 하셨지만은. 그래서 아마 자기 적성대로 살아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하나 빠졌구나. 제가 여기 써놨겠죠. 이걸 왜 써놨냐면은, 여기 시가 빠졌는데, 시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분들한테 필요한 시를 안 넣어봤습니다. 4가지. 즉, 뭐냐면은 자시가 있고요, 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넣냐면은, 이분들이 2분 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관이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관이 없어도, 직장생활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관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분들한테 관이 필요하다면은, 전제 조건에서 관이 드는 시를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기 넣으면은, 무자시가 될 수도 있고, 임진시가 될 수도 있고요. 관이 필요하다면은, 그 다음에 계사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낙연 총리의 사주에 계사시라면은, 비견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역시 말하면 이분한테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타협을 잘 못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한테는 만일에 기해시가 된다면은, 여기서 식신에다가 상관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하시겠죠. 그게 아니면 또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혹시 요거는 제가 이제 명리 공부 좀 하신 분들이 한테 이제 그 관이 없다는 두 분 다 연월 1에서 그런 전제를 관해서 제가 시를 찾아서 한번 적어 놔 봤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 두 분을 올리면서 참 제가 설명을 좀 해보자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운이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인데 마침 이 두 분의 사주는 연월 1만 가지고 운을 분석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어느 시가 되더라도 이분들 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날이 맞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제 이분은 우리가 힘 약한 사주입니다. 이분은 힘 강한 사주입니다. 우리 흔히 뭐래요? 신강, 신약 사주를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강 사주는 좋고 신약 사주는 약하고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신강, 신약 나누는 이유는 운을 분석해야 하는 잣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신강이 낫다, 신약이 낫다 이런 것은 큰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운칠기삼이라 그랬죠. 아마 대통령 선거도 운을 상당히 많이 따르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운을 안 보자. 그럼 이분은 뭐냐면 이분은 신약이니까 목이나 화가 와야 좋아요. 이분은 이제 신강이니까 목이나 화가 오면은 안 좋아요. 이분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딱 보면은 자 먼저 이낙연 총리 사주를 보면은 이분은 초년에 운이 좀 약했어요. 약하고 젊은 30대부터 좀 좋아지지만은 그래도 뭐냐면은 천간 지지인데 지지 부분이 운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때는 이 부분에는 30대 40대에는 외형적으로 자기가 진행한다거나 직장생활 한다거나 이런 활동은 원활하지만은 결과를 부족할 것이다. 특히 뭐냐면은 그 금전적으로 재물을 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불리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세 을미 대운부터는 이분이 좋아집니다. 쭉 좋아지죠, 계속.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목화만 빼면 다 좋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분은 목화가 언제 오냐면은 여기까지 목화입니다. 이분은 현황이 똑같죠. 이분도 뭐냐면은 유년 시절에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으나 관운이죠. 괜찮지만은 실제로 뭐냐면은 결과치에서는 상당히 삶의 내막은 그렇게 뭐냐면은 풍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이분은 이제 더 낫죠. 황교안 전 총리는 30대부터 뭐냐면은 천간과 지지가 운이 다 좋습니다. 쭉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서 총리 할 만 하시죠. 아주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분 다. 그죠? 좀 부럽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보면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시든 안 되시든 운이 좋습니다. 이제 늦도록 평생 늦도록 아마 크게 힘들지 않고 또 자기들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으로 2년 후지 않습니까? 2022년에 이분들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안 하지만은 만나야 될 확률이 우리 현재 높다고 보죠. 그렇다면은 자 이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뭐냐면은 황교안 총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경자 신축입니다. 경자 신축에는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목화가 안 좋고 금수 토가 좋으니까 금수로 갑니다. 금수로 2년이. 그러면은 올해 2020년과 2021년은 이분은 상당한 운을 받게 됩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이낙연 총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대군 자체는 이거 대군이라 그러는데요. 대군 자체는 좋지만 세운에서 경자 신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화운을 내년에는 깨게 되죠. 올해는 2020년에는 깨게 되면은 막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좀 부딪히겠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분은 현재 봐서는 용신이 여기입니다. 목이죠. 그러면은 이 수들이 용신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좋지는 않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넘어가면은 이분은 매일 지지에서는 매일 화우로 넘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022년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이날 교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때 보면은 황교안 총리는 불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수분이 괜찮지만은 이 지지의 인목이 이 강한 사주의 화기를 생겨주면은 상당히 이 조언도 좀 상쇄를 하고 좀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2020년 이민이 되면은 상당히 힘이 받습니다. 힘을 받죠. 여기서 목생화가 돼서 다시 이 화가 뭐냐면은 일간의 뿌리가 되죠.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측 불허. 그게 단지 올해 내년이 안 좋은 거 가지고 예측할 수도 없고 이분이 2022년에 이분이 좋은가도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는 2년은 황교안 총리가 활동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고 사주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대선 당해에는 이낙연 총리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그날 해만 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성진을 할 때 보니까 올해별로 운이 안 좋은데 성진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이 좋으면.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섣불리 결론을 못 내고 아주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 특성을 보면서 한번 미래를 한번 짐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